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 갈릭 버터 새우덮밥이라는 요리인데요, 한때 전국을 강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요리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요리법 레시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어렵지 않은 요리인데 실제로 그 방법대로 요리 따라해서 보시면은 약간 뭐랄까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워요. 그 마늘이 잘 타기도 하고 그 새우 자체의 어떤 버터 맛이라든가 마늘의 어떤 고급진 풍미가 잘 배이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레시피를 따로 개발을 해서 사용 중인데요, 가끔 손님께 서비스를 내드리기도 하고 손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판매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리법을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갈릭 버터 새우덮밥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갈릭 버터 새우덮밥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새우, 제가 주로 자주 쓰는 새우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큰 박스를 구하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다른 제품도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저는 씁니다. 이제 업소에서 쓰니까 이런 큰 용량을 쓰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는 새우는 이렇게 큰 건 좀 사시면 좀 무리가 있고요, 너무 큰 새우보다는 30미 정도의 새우가 여러분 가정에서 요리하시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아까 보여드린 그 냉동 새우 8마리 딱 해동해 놓은 상태예요. 해동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에 담가서 녹이면 금방 녹아요. 새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녹는 시간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버터. 요즘은 뭐 맛이 이것저것 가미된 뭐 특별한 버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버터는 그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버터와 가염 버터라는 게 있어요. 가염, 소금을 첨가했다는 뜻이죠. 약간 짠맛이 추가된 그런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고소한 버터, 맛이 뭐 이렇게 진한 무슨 버터 이렇게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소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짠맛이 있습니다. 그 버터 말고 무염 버터, 일반 가장 무난한, 가장 평범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서울우유 버터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유는 그런 가염 버터는 그냥 버터를 빵에 발라 먹거나 뭐 그런 요리를 할 때는 뭐 굉장히 편해요. 맛있고 고소하고 간이 딱 맞아요.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처럼 요리를 할 때 그 가염 버터를 쓰시면은 짠맛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애매해요. 짠맛을 조절하기가. 아예 그냥 소금기가 없으면은 내가 소금을 집어서 살짝 넣어가지고 맛을 조절하면 되는데, 그런 그 가염 버터 쓰게 되면은 그 짠맛을 조절하기가 좀 나중에 애매해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는 소금이 전혀 없는 무염 버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다진 마늘, 찐 마늘 뭐 그거 좀 준비하면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마늘이 있으시면은 직접 다져서 아니면 쪄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건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는 여러분 밀가루와 전분, 그리고 뭐 계란, 뭐 기타 소금, 조미료, 기타 등등 튀김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루들과 양념이 좀 배합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히 뭐 직접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간이 돼 있어요. 짜진 않지만 살짝 간이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튀김가루를 쓰는 이유는 특별히 간을 하지 않고 이 튀김가루에 들어있는 그 염분으로만,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염분으로만 간을 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이 일절 사용되질 않습니다. 양파 조금 준비했고요. 뭐 대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파래 김가루는 그 위에 요리를 완성한 다음에 위에 좀 뿌려주는 용도인데, 뭐 맛을 가미한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약간의 풍미, 약간의 김가루의 어떤 파래 김의 풍미와 그 비주얼, 딱 보기 좋은 비주얼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준비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새우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껍질을 벗기는 요령은 제가 새우튀김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손에 물 조금씩 묻혀가면서 전부 다 까겠습니다. 머리 제거하고 몸통 벗기고, 머리와 껍질을 잘 제거한 새우를요, 이번에는 그 등 쪽에 이쑤시개를 찔러서 그 내장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 이쑤시개를 쓰셔도 괜찮아요. 이쑤시개나 뭐 꼬치를 이용해서, 자, 등 쪽에 3분의 1 위에서 3분의 1 지점 찔러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당기면은 내장이 잘 제거됩니다. 지저분한 내장이 잘 제거되죠. 자, 이런 뻘 부분을 좀 제거해 주셔야 새우 맛이 깨끗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새우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를 요리하겠습니다. 먼저 팬을 달구고요. 여러분 이때 팬을 달구실 때 팬을 너무 강하게 가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용할 그 버터는 그 잘 탑니다. 고온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타요. 까맣게 타기 때문에 버터를 이용한 요리 하실 때는 무조건 불이 온도가 일단은 중간 이하로 좀 은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오늘 사용할 새우 같은 경우는 약한 온도에서 잘 익으니까 너무 강한 화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버터도 잘 타고 또 마늘도 잘 타요, 여러분. 마늘도 기름에 들어가면은 잘 타기 때문에 오늘은 화력을 아예 처음부터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살짝 키우면 되니까. 하지만 화력이 좀 세다 그러면 순식간에 버터하고 마늘이 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또 맛이 너무 안 좋아져요. 마늘 같은 거 타면은 보기도 안 좋고 너무 쓴맛 나고,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타버리면은 너무 그 맛이 지저분해지니까 아예 온도를 처음부터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 그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불을 켜자마자 바로 버터를 올려주세요. 바로 버터를, 자, 양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다 쓸 거예요. 바로 올려주세요. 올리시면은 버터가 바로 그 녹기 시작하죠. 그때 자 이렇게 녹여주시고, 자 보시면 이제 버터가 얇게 발라진 부분이 막 끓잖아요. 이때 화력 줄이셔야 돼요. 마늘은 좀 넉넉히 넣습니다. 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마늘이란 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맛이 진하게 하려고 너무 과하게 넣으시는 것은 오히려 안 좋아지니까 적당량, 요 정도, 밥 숟가락으로 한 절반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우는 8마리 준비했으니까 요 정도 준비했어요. 다 넣을게요. 넣고, 온도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조금 키울게요. 버터에 마늘을 잘 섞어줍니다. 버터에 마늘을 볶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데운다, 약간 가열을 하는데 버터와 마늘이 잘 섞여서 맛이 어우러지도록 잘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볶는 느낌이 아닙니다. 볶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우, 벌써 향이 기가 막히게 올라오네요. 자, 화력을 좀 줄일게요. 아주 많이 낮추세요. 아주 약한 화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를 익혀야죠. 자, 준비한 튀김가루에 손질한 새우살을 푹푹 묻히세요. 이렇게 충분히 묻힌 다음에 바로 털지 마시고 바로 올립니다. 이 새우에 발라준 이 튀김가루가 아주 맛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올리세요. 자,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지만 버터가 타거나 뭐 마늘이 타고 있진 않아요. 그냥 끓으면서 익는 정도의 수준이죠. 굉장히 화력이 약한 상태거든요. 지금 가루 충분히 발라서 쭉 올려주세요. 저는 지금 뭐 그냥 손으로 하는데, 여러분 묻히기 싫으시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익히다 보면은 그 가루가 충분히 묻어있는 새우 몸통 옆으로 버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가루가 젖으면서 버터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한번 뒤집어 줍니다. 벌써 마늘이 잘 익어서 색깔이 잘 나왔네요. 이 가루를 발랐기 때문에 지금 마늘이나 버터가 충분히 잘 묻는 거예요. 가루 없이 그냥 새우만 이렇게 볶으면은 확실하게 그 새우살하고 마늘 그 입자들하고 버터하고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냥 냄새만 살짝 새우에 배일 뿐이고 진짜 어떤 진한 어떤 버터와 마늘 맛은 배이게 하기 힘듭니다. 온도는 아직 약한 상태고요. 계속 은은한 온도로 익힙니다. 여러분, 새우는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 살짝 덜 익은 듯한 느낌이 나올 때가 제일 맛이 있어요. 물론 냉동이고 수입 해산물인데 뭐 덜 익히면 되느냐, 완전히 익혀야지. 물론 그 말이 맞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완전히 그 익히긴 익히되 너무 강하게 너무 푹 익혀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속이 뭐 색깔이 안 변할 정도로 덜 익은 부분, 뭐 스테이크처럼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하얗게 색이 변할 정도로 익히긴 익히되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센 불로 익혀버리면 새우살이 뻣뻣해지고 맛이 없어요. 모든 재료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우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요리입니다. 식감이 요리 맛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음식 맛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식감이거든요. 새우의 어떤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요리하시려면은 절대적으로 화력이 약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릿노릿하게 향이 아주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아까 마늘 꽤 많이 넣었잖아요. 마늘이 새우에 붙어가지고 바닥에 많이 있진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너무 세게 막 휘젓지 마시고요. 그러면 겉에 붙어있던 마늘이나 뭐 그 버터를 먹으면 그 튀김가루 부분이 막 떨어져 버리니까, 자, 꼬리 쪽 잘 잡아서 살살 부드럽게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괜찮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새우에 좀 더 강한 버터 맛과 마늘 향을 입히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주는데요. 온도는 화력은 그대로 두시고 좀 넓은 후라이팬 그냥 이용하시거나, 뭐 적당한 뚜껑 있으시면 쓰시면 좋아요. 저는 이 넓은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잠깐 덮을게요. 덮고 오랫동안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한 30초에서 한 1분 미만, 그 정도만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새우 속 살까지 잘 익으면서 맛과 향이 아주 잘 배어듭니다. 맛있는 새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1분 정도만 뚜껑 덮고 바로 뚜껑을 치웁니다. 화력이 약하니까 아예 마늘이 타지도 않았고요. 버터도 안 탔고 새우도 때깔도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예, 잘 익었네요. 자, 이때 불을 끄고요. 완성된 새우를 잠시 휴지시키는 동안 곁들이 재료 좀 준비할게요. 자, 아까 준비한 양파채를 좀 썰어줍니다. 보통 양파채는 그 음식에 사용할 때 잘게 썰어서 찬물 헹궈 가지고 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리에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얇게 썰어서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뭐 위에 고명으로 사용할 거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도록 하고요. 밥을 이 정도 준비하고요. 아까 썰어 놓은 양파채를 밥 위에 올려줍니다. 양파 좋아하시면은 뭐 많이 올리셔도 되고요. 자, 그 양파 위에 완성된 새우를 올리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올려야죠. 보시면 여러분, 이 후라이팬에 현재 마늘이나 버터가 거의 많이 남질 않았어요. 인터넷에 있는 일반 뭐 다른 레시피처럼 새우 살에 가루를 바르지 않고 그냥 만약 익히게 되면 여기에 마늘이 많이 남게 됩니다. 결국 마늘의 향이나 뭐 맛은 좀 배이긴 하겠지만 진짜 갈릭 버터 새우다라고 할 만큼 어떤 진한 풍미를 내긴 어려워져요. 마늘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새우 살에 튀김가루 약간만 바르고 요리하시면 이렇게 마늘을 전부 다 새우 쪽으로 붙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양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파 얇게 썰어놓은 거 조금 뿌려주고요. 준비한 데리야끼 소스 조금 뿌려주는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간장을 살짝 뿌려줘도 더 맛있고요. 뭐 데리야끼 소스가 있으면 이거 사용하셔도 좋고요. 살짝 뿌리겠습니다. 파슬리 가루가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파슬리 가루도 나쁘진 않은데 파슬리 가루는 많이 들어가면 맛이 좀 안 좋아지니까 적당히 쓰셔야 되고, 이 파래 김가루는 조금 많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릭 버터 새우덮밥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 과정도 어렵지 않고 뭐 아주 쉽죠. 주의할 사항은 익힐 때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생새우살에 튀김가루를 좀 발라서 요리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온도를 잘 맞추시고, 뭐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하게 하시면 돼요. 약하게 하시고 가연 버터가 아닌 일반 서류 버터, 그냥 일반 평범한 무염 버터 썼고요. 일반적으로 업소에서는 그 작업이 다 돼 있는 껍질을 까놓은 냉동새우 쓰기 때문에 새우 풍미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요리하시면은 직접 새우 까서 요리했기 때문에 새우 맛과 버터 맛, 그리고 그 마늘의 풍미, 아주 진한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의 요리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먹어봐야죠. 자, 갈릭 버터 새우덮밥 완성됐죠? 어떤 새우의 탱글거리는 어떤 맛있는 식감, 그 식감을 살리면서 그 버터와 마늘의 풍미를 아주 잘 살리려면은 요리하는 내내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부분,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우 상태를 좀 볼게요. 먼저 자, 보시면은, 자, 새우를 보시면 확실히 그 버터와 그 마늘이 잔뜩 묻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맛이 진합니다. 그럼 일단 새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버쿠킹 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 술 땡기는데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밑에 양파가 꽤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또 뜨거운 밥에 양파를 올리면 양파 맛이 약간 순화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뜨고요. 좀 크네요. 들어가려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치고는 요리법도 간단한데 굉장히 맛이 진하고 고급져요. 여러분 집으로 누군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이 정도 요리 딱 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맛있는 갈릭 버터 새우 덮밥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